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네? A 실제의 뜻은 이제 X라고 하는 원소가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 똑같은 X가 전부 다 B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많이 되어질 때,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반대로 만약에 A의 원소들 중에 일부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해? 포함되지 않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구분하는 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참 거지. 참, 그래서 어떤 집합이 상관없으니까 항상 성립하더라. 심지어 이런 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 A라고 하는 집합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참 거지. 근데 무조건 참이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놈은 근데 여기에 딸려 나오는 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이야. A라고 하는 집합. 이 친구가 P였을 때, 그지?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 뭐죠? 아까랑 똑같은 거야. 2의 P제곱인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어떻게 발산할 수 있어? 얘도 이런 얘기죠. A라고 하는 집합이 만약에 1, 2, 3이야. 그때 이 A의 부분집합의 총개수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놈들은 여기 있는 원소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으로 판정되어 줄 거고. 여기까지 맞아?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 부분집합 맞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것이 뭐하니? 여기서는 하나씩 쓰는 거죠. 구분하자.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공집합 맞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인가? 1, 2, 3 여기까지 맞지? 원소의 개수 2개인 거? 또 1, 3, 또 2, 3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분류하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몇 개인가요 지금? 8개. 여기까지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나오는 이 원소들이라고 하는 1, 2, 3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맞지? 또 경우의 수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1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니까 2 맞지? 2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니까 2 3도 포함되고 안 포함되니까 결과적으로 총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돼요?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P죠.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 그치?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또 뭘 해야 되죠?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 다시 A의 원소의 개수가 P인데 그 중에 뭘로 볼까? 원소 뭐로 쓸까? 특정 원소로 볼까? 특정 원소 뭐 M으로 쓰자. M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M개. M개가 됐어? N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2에 P-N제곱. 이거는 사실 미포함부터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만약에 N개를 미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여기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원소를 미포함했다고 쳐.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와 3으로만 구성되어진 부분집합의 수를 구하자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2개가 된 거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P에서 N을 뺀 형태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럼 반드시 특정한 원소 N개를 포함시키는 건 뭐가 돼? 미포함하고 있는 이걸로만 구성된 함수,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에 됐어? 거기 있는 모든 부분집합들, 즉 2, 3 그냥 쓰자. 2, 3, 그지? 1 미포함. 예, 여기까지 맞지?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놈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면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이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M개를 포함하는 건 M개를 미포함하는 부분집합의 수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결과적으로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특정 원소를 미포함하든지 둘 다 지수에서 뭐 한다고? 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특정 원소라고 하는 걸 M개는 포함하고 N개는 만약에 미포함해 되죠? 그러면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요?
여기에 둘 다 무조건 뺀다고 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네? 그 중에 한 가지 더 영어입니다. 지구분식할 거죠. 자기 자신만 제외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제외한 부분집합이 지구분집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지구분집합의 수는 몇 개? 2에 P제곱에서 뭐를 빼? 하나 빼면 끝난다.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시면 돼. 이해하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넘어갑시다. 부분집합 중에 요거 영어 하나 더 해줘.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기억납니까? 서로소가 뭐였죠? 그렇지. A와 B가 만약에 서로 소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A 교집합 B가 뭐? 얘를 뜻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다시 얘기하면 얘를 다르게 바라보면 A 교집합 B가 몇? 얘도 우리가 서로 소죠? 됐습니까? 이해하라 그랬어.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이거 뭘 외워? 외울 거 있어. 또 뭐 있을까요? 쓸만한 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A 합집합 B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똑같아? 표집합이 없는 거니까 얘랑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 되죠? 또 뭐도 있을까요? 생각해봐. 이런 것들도 이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아? 반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 연장해 봅시다. 그럼 모두 성립하고. A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B의 뭐에?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지. 이해됩니까? 네, 괜찮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친구는 똑같이 A의 뭐에?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지. 여기까지 돼? 이런 놈들을 가지고 너네가 서로라고 하는 걸 연상해서 얘는 교집합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 외울 필요 없고. 이해하죠, 얘들아? 어쨌든 서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개념의 힘 1번. 쉬운 거니까. 조금 더 빨리 해도 괜찮아요. 자, 1번. A라고 하는 집합이 0, 2, 0, 2. 그 별표 못 그리겠다. 이렇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씩 할게. 쉬운 겁니다. 1번 방 참고죠. 원소라고 하는 건 절대 쪼갤 수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자체가 하나의 원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소가 되는 게 맞을 거고. 그죠? 2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고. 참고죠? 얘는 항상 참여라 그랬어. 그래서 볼 것도 없어. 세 번째. 0, 2라고 하는 친구는 A의 부분집합이. 참고지? 맞죠? 왜? 여기 있는 0과 2라고 하는 원소를 집합으로 묶었으니까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치?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극이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으니까. 4번. 별표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썼어. 나 참가지? 그치? 원소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 집합 표시였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극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0이라고 하는 0, 2로 구성된 거에 또 집합을 씌웠어. 얘는 그러면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인 거지. 그치? 집합과는 집합과의 포함이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는 거지. 이해돼? 5번도 틀렸다고 보고.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 깨워주는 거니까. 넘겨. 자, 2번. 서로 같은 집. 그것도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A는 2A의 제곱 플러스 3A. 이 문제는 사실은 너네가 되게 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꼼꼼하게 좀 풀어줘. 그렇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동시라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뭐가 같다? 즉 원소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즉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를 저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 뭐 하게 돼? 서로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소들의 구성 요소가 같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4. 얘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A제곱 플러스 3A가 반드시 5가 될 수밖에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A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4 또는 괜찮니? 여기까지?
방법하신 건 하나 반드시 대입해서 다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예요. 꼼꼼하게 보고. 마이너스 40은 뭐가 되지? A란 집합은 1, 2, 4 되는 거 맞지? 네? B란 집합은 뭐 되니까? 4 있고요. 마사 넣으면? 마사 제일 안 돼. 안 되지. 이미 불렀잖아요. 그죠? 성립하지 않고요. 두 번째, A가 1이었을 때 집어넣으면 여전히 얘는 1, 2, 4일 거고요. B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4, 2, 1 괜찮니? 그러니까 A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꼼꼼하게 집어넣어 다시 확인하는 작업까지. 괜찮니? 됐습니까? 넘기세요. 부분 집합 위해서 언급을 해서 넘기게 그냥 괜찮아. 적어도 얼마 나중에 돼요. 여기 너네가 사실 몇 번 했었어서 크게 막 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 뒤에 여러 가지 집합 설명하는 데만 좀 디테일하게 다시 읽어. 사실 괜찮죠 이거? 자, 1위를 반드시 포함한 부분 집합 개수가 64개다라고 나와서 무슨 얘기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개 64인 거지? 맞아요? 이게 몇 제곱? 6제곱 괜찮니? 그럼 되는 값은 얼마야? 괜찮죠 여기까지? 2번 적을 것도 없어. 근데 얘는 조금 보자.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괜찮아? 적어도 보이죠? 적어도 난 보통 뭐 쓴다고요? 항상 그러진 않지만 보통 여사건을 먼저 떠올리는 건 맞는 것 같아. 이해됩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의 여사건, 즉 반대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한 개가 3의 배수다라는 얘기는 걔의 반대가 3의 배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지? 이해보죠. 이렇게. 그 중에 3의 배수라고 하는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놈들은 이사할 거 아니야, 그지? 걔들로만 구성된 부분 집합 전체를 뭐하게 되면 전체에서 빼게 되면 3을 무조건 그러니까 3의 배수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겠죠. 이해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 공식화 시킬 것도 없고.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죠? 넘긴다잉? 넘겨. 자, 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활용하는 문제들 중에 이제 점점 뻗어 나올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 혹시 중요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 되니? 아니면 다 풀어야 되니? 말을 해. 중요한 거 해도 돼? 안 되겠는 사람 얘기해. 설명. 나머지 무진이 어때? 중요한 것만 해도 되지.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 A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1, 2, 3이라는 원소를 얘가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되지. 그게 부분 집합 정의니까. 또 X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X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결과적으로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A들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얘기는 맞아.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요? 2의 6-3에서 그지? 이렇게 풀어내는 그게 됐습니까? 그죠? 알았어. 풀어내시면 됩니다. 넘깁시다. 역식하고 좀 나중에 할게요. 3번 별. 얘는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워서 별로 친 건 아니고요. 이런 류의 문제 혹은 허수랑 섞인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잘 다시 떠올려 볼게요. 1, 얘는 4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고 가로 보이네요. x 중에 가장 작은 수가 16이래요. 가장 큰 수는 32. 일단 해보자. 일단 해석 먼저 할 건데 이게 무슨 뜻이죠? n은 42의 자연수고 그때 이걸 우리가 거듭적으로 열심히 했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n이라고 하는 걸 원소 갖고 있는 게 A다라는 뜻이. 여기까지 됩니까? 조건이실 거. 근데 이놈 많이 본 놈이 얘는 뭐더라? 그렇지. 외웠죠? 마이너스의 i의 n제곱 1이 되는 거 찾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n이 몇일 때부터 1이 되지? 4인 거지. 또 그 다음 놈은 8이지. 내 말 이해돼야 안 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4에 42하에 4에 됐으니까 4, 8, 12, 점점점 40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까? 근데 그때 이 집합 X라고 하는 친구가 A의 부분 집합인가요? A의 부분 집합이네. 그때 최소값 16, 최대값 31일 거 아니야, 그지? 들었어 여기까지? 무슨 얘기지? X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16을 가지고 있고 32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랬다는 얘기는 16보다 작은 원소들은 전부 다 가지면 안 되고, 이해돼? 30보다 큰 원소 전부 다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대신 얘네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괜찮으니까지? 따라서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친구, X가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에서 다들 몇 개? 10개인가? 4부터 40까지 10개 아니야? 그러니까 됐어? 근데 16보다 작은 원소들 몇 개 있어요? 4, 8, 12 있는 거지 3개. 32보다 큰 놈 36, 40 이렇게 2개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16과 3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이해돼? 다 빼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굳이 이해되지 이거? 이게 몇이야? 7, 3인가? 다음 8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끝나지 않아. 괜찮습니까? 아주 이해되죠? 넘기세요. 요 집합은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넘기시고. 집합의 연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그치? 요것도 정의만 일단 잘 봐줘요.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에는 크게 그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걸 우리가 보통 집합의 연산을 부르죠? 맞습니까? 합집합은 의미가 뭐죠? X가 A의 원소 또 X가 B의 원소 이 사이에 단어 하나를 내보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그래서 이 뒤에 갔을 때 또는이라고 하는 친구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네? 괜찮죠? A 교집합 B는 뭐가 되지? X가 X가 A의 원소 X가 B의 원소 사이. 그래서 N는 뭐라고? 표집합. 이해하죠? 여기까지? 차집합은 뭐게 된다? X가 A의 원소만 X가 B의 원소가 되면 돼야 돼. 그리고 또는 보지마. 그리고 또는 즉 그리고의 의미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그리고고 그렇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는 게 바로 또는. 이해되죠? 그죠? 기억하시면 돼요. A 연집합은 뭐겠니 그러면 X가 A의 원소가 되면 돼야 돼. 아닌 거죠? 그죠? 대신 X는 어디에 원소여야 돼? U의 원소였으면 해야지.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차집합은 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차집합은 뭐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A, 교집합, B에 또 있을까요? 맞습니까? 차집합은 그래서 얘가 중요하죠. 차집합은 단지 겹친 부분을 알리겠다는 뜻이야. 겹친 부분만 알리겠다는 뜻이야. 이해하실까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적지 마. 필요 없어. 다 적혀 있어. 이 말은 뭐? 같은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자주 그냥 이해하면 돼. 이거 필요 없잖아. 이해하지 얘들아? 그런 것들. 뭐 여집합이라고 하는 놈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차집합 맞나 이거? 괜찮죠? 이런 것들 그냥 연산만 내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연산. 근데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랑 똑같은 거라면 그지? 그 연산을 보기 위한 보조도가 있었지. 기억나죠? 연산 법칙. 자, 집합의 연산 법칙 떠올려보자. 뭐가 있죠? A 합집합 B는 뭐랑 똑같아? B 합집합 A.
있죠? A 교집합 B는 뭐랑 똑같아? B 교집합.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기억해야 되네. 어쩔 수 없어. 쓸 수 있어야 돼. 또 뭐 있을까? A 합집합 B. 성립하나요? 근데 뭐라 그러죠? 결합은 반드시 3개 이상이 필요해요. 알겠죠? 3개 이상의 집합이 필요해. 뭐지? 얘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분배지만 모으는 것도 분배야.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른 얘기요? 이해하죠? 이상한데 뭐 A 합집합 B 합집합 A 얼마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쉬운 거. 자 A 합집합 A 교집합 B. 자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얘를 뭐라 그러죠? 합수법칙 부르죠. 하나하나 똑같은 뜻이야. 이해하죠 여기까지? 뭐죠? 말해줘? 이거 기억 안 나? 아니 B가 아니라 이 뒤에 더 있잖아. 불러라고. B에 맞아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세 개를 성립해야 돼. 세 개짜리 성립하죠. 기억나고 있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얘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면서 이런 연산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한번 해보자가 목적이었다고. 맞니? 그래서 보는 너네가 알고 있으시면 돼. 교집합 같은 건 됐고 사집합도 괜찮고 연산은 다 했어. 괜찮아. 자 1번 나오고 지금은 이 집합이 되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실제 문제 나오는 건 좀 어려워졌다. 장담하건대 유무함수보다 이게 더 어렵다. 집합 명제가. 쉬운 문제를 위주로만 봐서 그렇지. 자, 이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고 우리의 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뜻이 뭐죠? 이해하잖아. a와 x의 교집합이 1,3이래. 무슨 뜻? x라고 하는 식은 반드시 1과 3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맞아요. B합집합 x가 나왔는데 여기는 1, 4, 5라고 하는 놈을 제외한 나머지 2, 3, 6을 반드시 x가 갖고 있어야 되지. 이해됩니까? 결국 x가 모두 갖고 있어야 돼. 또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5는 필요 없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라고 하는 놈은 B의 부분집합이에요.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하나 더 써야겠다. 여기 교집합 1,3이라는 얘기는 4, 5라고 하는 걸 가지면 돼, 안 돼? 5까지 쓰자. 나도 안 갖고 5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x가 가지고 있는 거 1, 2, 3, 6인가요? 4, 5는 5까지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애들 다 더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는 12에 끝. 이해됩니까? 괜찮죠? 쉬우니까 넘길게요. 넘길게요. 여기 쉬워. 쉽게 할 거 없어. 여기도 안 해. 넘기. 3번만 좀 한번 넘어가자. 공집합이 아닌 두 공집합이래요. A가 공집합이 아니고 B의 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때 A와 B가 서로 서다라고 되어 있고 충분히 된다 이러면 그래도 돼.
다음 중 참인 거 옳지 않은 거 보시죠. 5번 일단 맞아 틀려. 얘들아 연상에 A 5번 맞아 틀려. 틀리지. 그렇죠. 이해합니까? 비집합이 공집합이 안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야. 비집합이 공집합이 성립할 거 아니야. 이해하지? 보고 풀어. 알겠죠? 얘는 성립한다겠죠? 얘는 이건 조금 해석합시다.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은 방금 했었던 이런 공식인 건데 참고로 질문. 차집합은 교환 결합이 성립해야 하나요? 다르지. 결과적으로 A 차집합이라고 하는 친구와 B 차집합 A는 같은 게 아니지 않냐. 그치? 그래서 너네가 연산이라고 하는 혹은 연산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집합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연산을 보고 고칠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적은 거죠.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전체 여집합. 여기까지 맞니? 얼마? A 여집합, 교집합, B. 괜찮니? 여기까지? B 차집합 A가 이래 됩니까? 이 친구가 뭐래? B래. 이게 성립하는 거지. 쓴 거지? 맞죠? 서로. 겹치면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 6번에 2번이랑 7번만 풀자. 딱 거기까지만 할게요. 6번에 2번은 7번. 앞에 부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내가 훅 넘어갔다고 얘들아 너네도 꼼꼼하지 않게 그냥 막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A 1, 2, 3, 4, 5 3, 4 얘를 만족한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목적이야. 이거부터 먼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이야. 해석. 알겠지? 의미파. 이게 무슨 뜻이죠? 3과 4라고 하는 집합을 갖고 3과 4가 어쨌든 X라고 하는 친구가 겹치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X가 3,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는 이거지? 적어도란 말 나왔으니까 뭐 하시면 돼?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2의 몇 제곱에서 5제곱에서 3, 4라고 하는 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1, 2, 5로만 구성되는 거 맞아? 빼면 되는 거죠? 30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예요? 20. 4야? 이런 식으로 내가 풀어나가시면 그냥 끝나겠다는 이해합니까 이거? 그죠?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돼요. 넘길게요. 7번은 별표. 7번은 그래도 별표. 단어가다 등장. 자, 7번. 문제 1번. 풀어봤었어. 어디선가 풀어봤을 텐데. 그래도. 그 문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힌트 하나 딱 골라내. 뭐지? 얘들아, 그 문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힌트 하나 골라내. 질문이. 가장 중요한 힌트. 그렇지. 이게 힌트. 이해하죠, 여기까지? 괜찮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도 다 단수지만 얘들도 다 뭐라는 얘기야? 자연수 아니야. 그럼 얘들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나오는 A, B, C, D가 다 뭐였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연수라고 하는 힌트를 바탕으로 A, B, C, D가 전부 다 뭐다? 제곱수구나라고 하는 걸 캐치하는 게 문제의 목적인 거지. 괜찮으니까? 자, 그럼 얘 봐도 A와 B는 둘 다 제곱수 맞죠? 제곱수 두 개 더해서 수단들만 하는 거는? 4. 그래서 A가 4고 B가 9다라고 하면 안 돼.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A가 9고 B가 3일 수도 있고. B가 4.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상했을 때 이 두 개를 결론으로 루트 A와 루트 B라고 하는 친구 집합은 뭐지? 2와 3인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결과적으로 A 교집합 B라고 하는 친구는 4, 9를 원소 갖고 있는 거고 됐죠? 2, 3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괜찮니?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뭐야 이제? C-D의 값을 구하셔도 되어 있는데 써보자. A분이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친구는 문집합 되어 있고 13 되어 있고 어쨌든 쓰잖아. 따라서 4라고 하는 거 그거 갖고 있고 C랑 D 갖고 있고 응? B라고 하는 친구는? 4, 9가 어쨌든 교집합 부분인 거잖아. 맞지? B도 4, 9를 가져야 하지.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돼? 그러니까 C의 값이 루트 C가 뭐가 돼야 돼? C가 더 크대. 뭔가 이게 돼요? 이해합니까? 루트 B가 그러면 루트 B죠. 루트 D가 뭐가 돼야 돼? 따라서 C의 값이라고 하면 82, D의 값이라고 하면 16이 되겠다. 그래서 C- D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빼면 얼마? 65가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목적이지. 괜찮아 여기까지? 문제를 잘 보라 그랬어. 집합 명제는 진짜 문제를 잘 본 거야.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해. 되겠지? 넘기지? 끝! 오늘 숙제는 32초까지 낼게요. 괜찮니? 수원도 숙제가 있었어. 듣고 있어야 되나? 수원도 하고 얘 32초까지 하면 돼. 근데 연습 문제 없어서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문제도 쉽고. 알겠죠 얘들아? 네? 오늘 표정이 약간 지금 그럴 필이잖아. 선생님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는데 들었지? 아 무시하지 마. 들었지? 해볼 거지? 뭐라고? 못해올 것 같은 대로 네가 지금 정하지 말고 내고 해. 몇 시부터? 좋아, 그거 안 해보래. 잘해줘. 동면이야? 이거 더 줄게 지금.